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직장인은 퇴직은 기정사실이고 타임이 언제인가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빨리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럴 때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부로 활동하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제 창업하지 마라. 두 번째, 때를 기다려라. 근데 때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하는데 도서관 요새 좋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1, 2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봐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많은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출근해서 1, 2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뭐 길이 보이면 이제 다시 제 집에 도전하시는데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HRD넷, 워크넷 말고 직업교육 같은 데는 가면은 뭐 내일 배움 카드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교통비하고 밥값까지도 줍니다. 그런 자격을 본인이 가고자 하는 걸 잘 설정해서 그거 가시면 도움될 수가 있고 이제 이때 안타까운 것이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게는 1년 전후 그래서 2년 정도 이때 비자금이 있었으면 좀 더 여유가 있었을 텐데 직장인들 제가 강의 중에 비자금 확보하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퇴직은 결국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전부 다 재앙으로 가지 않지만 60년대생이면서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86세대라고 하거든요. 86세대가 60년대생이 대학을 간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KBS 시사기획 창인가에서 이걸 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60년대생이 대학을 간 사람이 1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년대생이 100이라고 했을 때 20%가 제도권에 가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고 80%가 아웃사이더, 생산직, 판매직, 영업직, 일용작급직으로 흘러다녔다는 얘기예요.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뭐 L그룹에 현장 사원 입사한 사람, 뭐 GS00에 공고 졸업해서 입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때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복 받아서 40년을 근무했던 사람이고 시사기획 창에서 한 얘기인데 20%는 연금을 제대로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 80%는 연금을 제대로 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고용 불안인데 어떻게 연금을 내요? 또 그 당시에 또 연금을 일부 내는 걸 또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이 60년생까지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61만 원을 받고 있고 지금 60년대생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자식을 잘 키우면 우리 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 90년생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저께 도서관에서 이제 이거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책 낸다고. 근데 전화가 나와서 전화 받으니까 아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이 돼? 내가 한번 쏠게. 아 속으로 거지가 쏜다는데 기분은 좋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잘 키웠구나. 내가 빌라 한 채 사준다고 해서 이게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세상살이가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70년대생까지도 마초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초 세대라는 뭐냐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되면서 자식들한테는 노후에 대접을 받을 수 없는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적당히 그러니까 열심히 죽이살기 일을 하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여러분이 강구하지 않으면 결국 너나 할 것 없이 재앙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수원에 있는 사람들, 인사담당들하고 이제 잘 많이 어우러졌는데 굉장히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러웠던 친구인데 난 제가 못생겼으니까 일단 이 친구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도 좋고 거기다 예의까지 있는 친구인데 그 회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새우깡에서 쥐새끼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 경영이 순간적으로 악화가 돼가지고 대표이사 아웃이 되고 외부에서 대표이사를 다시 영입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구조 조정입니다. 제일 간단하거든요. 인건비 줄여야 되니까. 그럼 이제 구조조정 타겟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면 관리 쪽이에요. 특히 연수원. 근데 이 친구가 인사팀에서 이제 할당이 내려온 거예요. 몇 명 정리해라. 아끼는 후배들이니까 이제 자기는 워낙 자신감이 있었고 내가 나갈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제 짐을 떠안고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자신감 있으니까. 나 잘생기고 뭐 스펙 좋고 뭐 인맥 빵빵하고 하니까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얼떨결에 승승장구하던 사람인데 무슨 퇴사 이후를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 퇴직금을 대개가 중간정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중간정산도 안 하고 이게 이 사례가 한 10년 전 사례인데 10년 전에 1억 5천 위로금까지 많이 받은 거죠. 한 20여 년 근무했던 사람인데. 근데 와이프가 그 몰래 가지고 있던 1억을 또 이렇게 내놓더래요. 그럼 2억 5천이죠. 2억 5천에 은행에서 이제 한 8천인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3억 3천인가 가지고 길동에서 복집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복집이라고 하죠. 복집을 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사들하고도 이제 아주 유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개업발이 3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가면 더 번잡스러울 것 같아서 2달 지나서 이제 그 8시쯤 가면 바쁠 테니까 9시쯤에 갔어요. 9시쯤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한 3명이 같이 갔는데 갔더니 이 친구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내일 모레 임원 될 사람이 그 현재 직함이 뭐냐면 주방장 보조야. 그 와이프는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홀에서 서빙하고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한 40분 먹고 있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고맙다고. 그러니까 잘 되죠? 그러니까 잘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 3개월째 되고 있는데 새로운 꿈이 생겼대요. 아젠다가. 이거 뭐가 생겼냐 하니까 주방장 자르는 거래. 할만 하거든 보니까. 프랜차이즈에서 다 레시피에서 다 오니까 그대로 조리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이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책방에 가면 창업 관련된 책 보면 가게를 내면 3개월 개업발이 됩니다. 개업발이 있다는데 나중에 10개월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정리했다고. 그러니까 3억 3천 그대로 날린 거죠. 지금은 그런 정도 가게를 내려고 하면 적어도 한 6억 전후가 있어야 그런 가게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2억 5천은 빚 안 내고 빚더미가 이제 8천만 원밖에 안 냈잖아요. 가지고 한 7개월인가 놀았던 것 같아요. 놀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7개월 동안 그 당시에 애들이 그 둘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은데 또 집사람이 또 친업 바람이 세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망하고서 그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빚 8천만 원 대출 원금과 이자 갚는데 허덕이고 생활비 잘 안 되고 있는 돈 다 까먹고 하니까 한 7, 8개월 만에 재취업했더니 그 3,500만 원을 받는데 엄청나게 귀하더래요. 그 돈이 크고.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무지랭이였는데 실력도 없고 내공도 없는데 자기가 스펙만 믿고 나온 거죠.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장도 결국은 1년 못 다니고 이제 그걸 옮겨 타다가 뭐 주차 관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먹어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연락이 이제 전화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 다른 양반들한테 물어봐도 연락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잊혀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멋쟁이가.